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이 대선 정책 포럼을 열고 기독교계 관심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한 학생들이 총학생회장에 잇따라 당선되면서 동성애 문화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성경 번역 사역을 펼쳐온 한국기독교 수호연구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 화재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이제는 총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크리스천 알뜰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는 정치권에 제안할 정책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정책은 무엇인지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입장을 대신할 주요 현안을 도출해 대선 후보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포럼의 취지입니다. 한장총 최영남 대표회장은 기독교는 길과 진리가 담긴 종교로서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이분이 잘 판단하고 이 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특별히 정책 면에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우리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대선에 반영할 핵심 정책으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역사 정립 특별위원회 설립, 근대문화 보존법 등이 꼽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몇몇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는 정권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정책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항 이후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항 이후 근대사에 있어서 종교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 대륙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근대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날 포럼 후 연합단체들은 결의문을 내고 한국교회는 제19대 대선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통령 선출을 위해 기도와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한연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에 동성애자들이 잇따라 당선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동성애 문화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남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동성애자 총학생회장이 처음 등장한 건 2015년이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단독 출마했던 김보미 씨는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밝혔습니다. 당선 이후 김 씨는 성적 지향 항목을 담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습니다. 김 씨의 당선 이후 타 대학 임원 선거에서도 성소수자라 밝히는 학생 후보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고려대, 카이스트, 개원예술대에 이어 지난해엔 연세대 마태영 씨가 신학과 출신으로 총여학생회장에 당선돼 기독교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엔 기독사립대인 성공회대에서도 동성애자 후보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성공회대 백승목 총학생회장 후보는 공약으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고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내 커밍아웃이 잇따르는 세태는 동성애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동성애자들은 인권과 평등을 내세워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 성관계로 발생한 에이즈 환자가 크게 늘었고 최근엔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는 동성 성매매는 용돈벌이에 나선 미성년자를 그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기보다 동성애 폐해를 알리고 탈동성애 사역에 힘을 모으는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의 폐해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잘 알려서 이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이게 성중독의 일종이고 또한 그것이 가져다 줄 건강상의 문제, 또 정신적인 피해가 따른 것을 적절히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죠. 정치적,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교계는 대선을 앞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내세워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종교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동성애 옹호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한 유권자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대한민국 청각 장애인 수는 약 35만 명. 하지만 수화로 대화하는 농인들 중 제대로 된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인들을 위해 수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온 한국기독교수어연구소의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아교회라도 각 교단마다 사용하는 수어가 달라 이를 통일하기 위해 창립된 한국기독교 수어연구소. 그동안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청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한켠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레 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소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기수연이 지금 현재 사무실 문제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다. 전에 3월 2일 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협회와 의논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좀 비워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방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수연은 기독교 수어를 통일하는 작업에 이어 2035년을 목표로 성경 66권을 수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농인들에게 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문자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성경을 읽고 듣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농인들은 문자는 읽을 수 있으나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고 이 수어가 농인들에게는 딱 적합한 것이죠. 한기수연은 농아목회 현장에서 사역 중인 목회자와 전도사 등 12명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급여와 대가 없이 오로지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보람 하나로 지금까지 헌신해왔습니다. 연구위원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성경을 수어로 번역하고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농인들에게 배포됩니다. 한기수연의 번역에 농인들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시원하단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이전 문제가 발생하며 연구위원들은 하루빨리 좋은 곳으로 이전해 다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영빈 소장은 수어 성경 번역 작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져선 안 된다며 농인들이 수어 성경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교회 화재에 관한 마지막 순서로 화재 피해를 겪은 교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해당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회자들은 총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화재 피해를 겪었던 엘림전원교회. 젊은 시절 황무지였던 이곳으로 들어와 교회 건물과 필요한 모든 집기를 손수 만들었던 김황래 목사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 화재를 당할 때는 아무런 정신이 없었어요. 화재를 막을 수 있다면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주변 이웃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긴 했지만 김 목사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위한 화재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화재 후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 만큼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취재 결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기아성 여의도 측을 제외하곤
교회 재난대응기관을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측은 오는 5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재난에 관한 것도 앞으로 그런 대책을 문서로나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화재 피해를 겪은 목회자들은 교회 화재 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교회를 위해 진행하는 모금 운동 등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렴한 통신 요금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선교기금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천의 통신비를 알뜰하게 하는 크리스천만을 위한 알뜰폰. 주식회사 큰사람이 출시한 크리스천 알뜰폰 요금제는 총 6종으로 구성돼 있어 사용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크리스천 안심무약정 요금제는 월 6,290원에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각각 100건씩 제공합니다. 타사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연간 22만 원가량 저렴한 혜택입니다. 알뜰폰은 유심요금제 방식입니다. 휴대폰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본인 소유의 휴대폰에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 기존의 통신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통 방법도 간단하고 요금 부담도 적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통신비에 일각에선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큰 사람은 SK텔레콤에서 그 망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SKT에 가입한 고객이나 큰 사람 이야기 알뜰폰에 가입한 고객이나 통신 품질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알뜰폰을 사용하면 일명 노예약정이라 불리는 기존의 약정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은 위약금 걱정 없는 무약정 요금제를 제공해 사용자들이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요금제를 이용하면 통신비 절감뿐 아니라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구티비와 큰 사람이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통신요금의 2%가 구티비가 추진하는 다양한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윤석구 대표이사는 각 교회와 성도들이 크리스천 요금제를 사용해 통신비 부담도 줄이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레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 뒤인 2014년 8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리멤버 0416이라고 새겨진 팻말을 목에 걸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 소장은 1000일 가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집에서부터 연구소가 있는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면서 난데없이 욕을 듣거나 시비가 붙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남 소장이 일하고 있는 토지자유연구소는 평등한 토지권 문제를 연구하는 곳인데요. 남 소장은 성경의 희년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 맞도록 구현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는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면 가난한 자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충분히 펼쳐야 된다. 일산은혜교회 김효연 집사는 6년째 공익변사로 활동 중인데요. 지난해 장애인 꽃법센터를 개소하고 스스로 전업체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부인 동청과 서울시에서 장애인과 탈북민, 이주 외국인들을 위해 일했는데요. 어릴 적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변호사로 살면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법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큰 포부가 필요한가요? 그냥 지금도 할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건 하나하나에 투영돼야 될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조금씩 하다 보면 세상이 좀 조금씩 바뀔 텐데.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김혜연 변호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근에 나선 성노예제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역사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역사연연구소 심용환 소장입니다. 심 소장은 국정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이던 2015년 기독교적 시각에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후 저술과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강연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위안부 문제와 독립운동, 헌법을 주제로 강의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법이 우리의 삶, 우리의 기본권, 노동권, 사회권과 관련된 문제임을 자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런 때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뉴스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는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배우로 알려진 이광기 씨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윤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함께하는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박은희 전도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심경을 전했습니다. 3년 전 딸을 잃어야만 했던 박 전도사는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 중이라며 한국교회가 고통의 소리에 귀를 막고 아픔의 현장에 눈을 가리지 않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는 부패한 권력이 가라앉은 지금 진실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호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14개 주요 교단과 200여 교회와 함께 한국교회 사랑의 장기기증 활성화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장기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을 실시하고 장기기증인을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 장기기증 등록자를 전 국민의 10%까지 달성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미국의 경우 국민의 53%가 장기기증에 서약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와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국민문화신문이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사역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된 800여 교회들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회원 교회로 참여하게 되며 각 교회들의 선한 사역은 구티비 방송과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 국민문화신문을 통해 보도될 계획입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신동권 실무회장은 용인시의 800여 교회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회원으로 함께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양 기관의 협약이 용인시 복음화에 초석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대표는 자극적인 뉴스는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지만 선한 내용의 뉴스는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복된 소식이 넘쳐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연기자로 잘 알려진 배우 이광기 씨가 막간이란 제목으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광기 작가는 꽃의 삶과 죽음을 함께 보여주며 인생의 막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8년 전 신종플루 합병증으로 7살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이광기 씨는 삶의 위기 속에 꽃과 나무, 들판 등 자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작가는 사진전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늘 4월 3일까지 서울 안국약품 갤러리 A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가 예장통합 총회 세계선교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총회 세계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의 선한 사역이 구티비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세계선교부는 90개국에 1,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현지 선교지 중심의 전략 개발, 선교사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부 김승학 목사는 선교지의 선한 소식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길 소망한다며 업무 협약을 넘어 세계 선교의 중추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서울신학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래 사역의 핵심 역할을 감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구티비가 추진 중인 글로벌 선교 방송단에 적극 참여해 대학 내 선한 소식들을 구티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티비는 서울신대가 진행하는 교육 및 선교 사업을 적극 후원합니다. 서울신대 노세영 총장은 기독교 언론과 함께 뜻깊은 협약을 맺게 돼 감사하다며 서울신대 소식들이 구티비를 통해 전해지고 학생들과 교수들이 더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업무 협약식 이후에는 구티비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3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세월호에 조속한 인양을 위해 광주 금남로에 다시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제20차 광주시국 촛불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구속과 세월호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작곡가 조경민 씨는 세월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세월호 아픔과 민중의 노래 등의 곡을 불렀습니다. 예장통합 광주노회 여전도 연합회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성이란 주제로 제31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송정제일교회 최금승 권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5월 1일 한민족 평화의 날과 6월 25일 진행되는 금식기도회를 위한 기도회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화자 직전 회장은 현재 경제적 위기와 핵 문제 등으로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무너져버린 신앙을 회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 전남로의 봄 정기총회가 광주 동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화순사랑교회 이기희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기희 목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남노회를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주최하는 자원봉사음악회가 700회를 맞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권호정 원장은 700회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선의와 병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환자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 부도위기에 빠진 몽골에서 한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자립과 성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함팅토야 교회는 교인들이 스스로 재정을 마련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IMF 지원을 받을 만큼 국가 재정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교인들은 재산 일부를 건축 헌금으로 모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정광윤 선교사는 많은 교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함팅토야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부천 기쁨의 교회에서 춘계 영성훈련을 개최했습니다. 110여 명이 참석한 영성훈련에서 이종선 목사는 절대적인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가르침 등 3가지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침몰해 146명이 실종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피해로 학생들이 숨졌던 대학이 7개월 만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해 1명을 제외한 146명 전원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유일한 생존자인 16세 소녀는 인근을 지나던 스페인 군함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지중해에서 실종된 난민은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590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8월 학교 안에서 발생한 테러로
13명이 숨진 아프가니스탄의 아메리칸 대학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테러 발생 7개월 만입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학교는 다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테러 전 1,700명에 달하던 학생의 수는 현재 700명 남짓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의 자녀가 의무교육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아동은 탈선이나 범죄, 자살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의 자녀에게 교육과 의료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더 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이미 인구의 1%가 넘는 9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오스트리아는 당초 유럽연합과 합의한 일정 수의 난민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지난해 9월 회원국에 16만 명의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며 오스트리아도 2천여 명의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